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오늘은 SI 오랜만에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SI를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댓글에 KT냐 정자라고 하니까 KT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은 현대입니다. 현대. 현대랑은 지금까지 처음 일을 해보는 거고요. 지금까지 일을 했을 때 외주 개발자들한테 대하는 초우가 제 경험에 한해서입니다.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사실 아무런 뭐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와서 일해라. 막 술 사라 뭐 이런 소리까지 듣기도 했었죠. 음. 어느 통신사, 큰 회사 통신사 그런 소리까지 들은 적 있어가지고 돈 없어 저 약속 있습니다 하고 그냥 도망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입니다. 현대 정자에 있는 현대 좀 현대가 외딴 곳에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일단 제 하루 루틴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5시에 일어나요. 5시 하루 출퇴근이 많게는 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한 1시간 반이 좀 안 걸리는 것 같아. 그냥 평상시에 그냥 별로 안 막힌다라고 했을 때. 근데 조금이라도 무슨 일 있으면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계속 막힌 만큼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1시간 반인 정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곳 버스를 타는 곳까지 가는 게 통근버스거든요. 통근버스 타는 곳까지 가는 것도 지하철 타고 가야 돼. 그게 한 정거장이든 두 정거장이든 가야 돼. 그게 시간이 또 걸리니까 이것부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도 2시간 가량 걸리고 퇴근은 그 이상 걸리고 퇴근이 좀 많이 막혀요. 그래서 제 하루 루틴을 잠깐 말씀드리면 5시에 일어나서 제가 텃밭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그래서 텃밭 농사 물 주고 나면은 한 5시 40분쯤에 이제 빨리 씻고 다 하고 준비하고 전날 다 준비해 놓으니까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한 6시쯤에 여기에 도착해서 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6시 전에 도착해서 가면은 한 6시 15분 차예요. 15분 차. 10분까지 이동을 해야 돼. 그 집결지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이제는 갑니다. 한참을 1시간 반 가까이를. 그러면 그때 많이 졸죠. 그때 졸고 내리면 이제 정자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버스에서 내립니다. 내리면 앞에 이제 큰 건물이 보여요. 정면인데 정면에 현대라고 적혀 있지 않고 측면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건물 그냥 정문으로 가면 아무것도 이 건물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몰라요. 참고로 이 건물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회식을 하거나 이러면 정자까지 나가야 돼. 물론 정자까지 가는 또 셔틀버스가 있죠. 순환 셔틀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나옵니다. 입구에 딱 들어가면 에스컬레이터, 한 번 딱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4층이 됩니다. 1층에서 한 번에 4층이 나와 버려요. 건물 안이 굉장히 커요. 건물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건물 안에 다 있어요.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여기 5층인가? 거기서는 산책 코스가 있어요. 한 바퀴 빙빙 도는 거. 사람들이 점심 먹고 나면 삥 돌고 그래요. 건물이 새 건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하루 루틴이 제가 있는 층에 딱 오면은 여기에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그냥 외주 직원들이나 누구나 구분 없이 먹으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오면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요구르트를 하나 먹고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요구르트를 먹습니다. 네. 요구르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업무 시간 바로 전후로 뭐 간식이라든가 음료수가 또 꽉꽉 채워져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래서 간식도 많이 먹다 보니까 살도 많이 쪘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전 영상 보면은 제가 막 발그레 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것도 달리기 하고 와가지고 이제 살을 빼야 되니까 달리기 하고 와가지고 그런 거고 오늘도 이따 저녁이 되면 또 달리기 하러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한 3km 정도만 뛰려고 하고 있어요. 점차 늘릴 거예요. 5km까지 늘릴 거거든요. 예전에 5km 이상 뛰면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도가니가 많이 아파서 그 이상은 못 뛰고, 아무튼 프로젝트를 오랜만에 왔더니 지금 첫 프로젝트 SI 프로젝트가 현대예요. 현대라서 그런지 초가 너무 좋아. 그리고 외주 개발사에 뭐 태클이나 제한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 딱 가니까 복장 얘기를 바로 갑자기 하더라고요. 복장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복장 얘기가 저희는 반바지 입고 와도 돼요. 이 한마디로 끝났어. 진짜로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막 쇼파나 이런 게 와 널찍널찍하게 있어. 근데 점심시간 이런 때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들어누워 자더라고요. 소파에서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기업이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또 하나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현대 그룹사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환경에서 큰 간섭 없이 진짜 협업하는 관계로 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 없이 거부감 없이 뭐 주눅 드는 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주눅 들 이유도 없지만 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6월 말쯤에 이메일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빵형님. 현재 프리랜서 정규직 중에 고민 중인 5년차 개발자입니다. 5년차면은 한 중급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면접에 붙어야 선택도 하겠지만 만약 선택할 시기가 온다면 어떻게 할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제게 들어온 면접은 프리랜서로 월 700. 중급 치고 잘 받는 건가? 나 모르겠네. 아무튼 정규직으로 6천. 5년차 6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SI에서. 제가 이 앞에 중견기업 다녔잖아요. 여기 보니까 개발자가 아닌 직군들은 와 6천 받기 쉽지 않더라고요. 중견기업인데도. 그래서 개발자 연봉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직원들한테. 그 정도로 개발자 연봉하고 일반 사무직 연봉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있나 봐요.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둘 다 새 전이고 프리랜서는 8개월인 상태인데 고민이 됩니다. 그 이유는 프리랜서는 돈을 많이 받는다.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버틸만 하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아무튼, 그리고 다만 8개월 뒤에 끝난다. 프리랜서가 원래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안 맞다라고 해도 프리랜서 그 프로젝트 끝나면 어차피 끝이야. 그리고 중간에 근데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한두 명이 이 친구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지네 하면 중간에 계약 종료를 시키고 나갈 수가 있어. 물론 협의해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리고 정규직 같은 경우는 세금 처리 등을 따로 안 해도 된다. 일을 지속적으로 구하려 할 필요가 없다. 그쵸?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제가 프리랜서를 오래 했다가 정규직으로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안정감. 이게 월급을 그러니까 받는 수령액이 작아도 안정적으로 맨날 꼬박꼬박 들어오잖아, 그 금액이. 그래서 선택한 게 저는 정규직입니다. 프리랜서 좋아. 처음에 돈 많이 들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높으니까 좋아. 근데 열심히 했으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되잖아요. 거의 휴가도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프로젝트 갔다가 연기됐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파토나고 또 돌아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하루 나갔으니까 그거 돈 줘야 되는데 파토 났다고 안 줘.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나라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일을 못 하게 돼. 그래가지고 몇 달을 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하게 된 거죠. 이 안정감이라는 게 무시 못해요. 더구나 제가 그때는 결혼을 했을 때였어가지고 애기가 있었을 때였어가지고 애기 분유값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혼자 살면은 버틸 수 있어. 근데 애기가 있으니까 애기 병원비도 있고 애기 분유비, 기저귀, 각종 뭐 장난감부터 해서 뭐
애기들한테 나갈 돈이 많단 말이야. 지금은 뭐 돈도 나온다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연봉도 확 낮춰서 진짜 그냥 뽑아주면 갔어. 그래서 이제 나 가다 보니까 나름 정규직도 연봉이 오를 수가 있어. 오를 수 있는 테크트리가 있어. 되게 열심히 해서 계속 올라가야지. 그런 게 있더라고. 자, 아무튼 처음엔 프리랜서 쪽이 마음이 기울었으나 지금은 정규직으로 마음이 조금 기울고 있어서요. 프리랜서를 발음이 좀 이상한가? 프리랜서 맞죠? 프리랜서를 오래 한 건 아니고 총 8개월 했는데 일이 힘들다거나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근로자로 있고 싶은 마음과 돈 욕심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은 제 몫이지만 빵형님의 경험에 비출 때 나라면 이럴 것 같다 하는 정도의 조언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안정적인 걸 택했어요. 안정적인 걸 택했고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은 진짜 요즘에는 프리랜서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자리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매 프로젝트마다 떠돌아다녀. 그러니까 땜빵 일만 하게 돼. 그러면은 진짜 땜빵만 하는 거야. 없으면 안 되고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어느 회사에서 얘 잘하네 이렇게 해서 계속 데리고 가. 그러면은 좀 해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계약 뭐 이런 게 안 됐어. 그냥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이 돼. 그러면 중간중간에 노는 텀이 생겨. 결국은 정규직하고 버는 돈이 똑같아. 그러니까는 어느 회사에 프리랜서 들어갔을 때 얘 좀 잘하네? 그럼 우리랑 연간 계약 합시다.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고 그냥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데가 있어. 근데 연간 계약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뭐 휴가도 줘. 정규직하고 똑같이 휴가도 주고 뭐 놀아도 돈 나오고 똑같이 뭐 그런 게 있어. 대신 일반 프리랜서 단가보다 약간 좀 낮아요. 거의 SM보다는 높고 일반 SI 프리 단가보다 살짝 낮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매년 어차피 연장 계약 할 거니까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냥 프로젝트 단위로 한다? 그러면 중간에 노는 게 생기잖아. 놀게 될 수가 있죠. 안 놀 수도 있지만 만약에 논다라고 했을 때 이러면은 정규직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리고 제가 정규직 할 때 느꼈던 게, 그러니까 정규직 하기 전에는 처음에 이제는 이런 자바 웹 개발자, 그때는 ASP .NET이었는데 아무튼 웹 개발자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 정규직으로 들어갔죠. 그때는 프리랜서들이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그 회사는 진짜 검증된 프리랜서들만 쓴 거야. 그러니까는 프리랜서들이 되게 우러러 보게 돼. 그래서 나는 목표가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만 좋은 사람들만 봤으니까. 나도 꼭 프리랜서 해야지. 그리고 프리랜서를 했어. 근데 처음 면접을 보는데 밑밥 깔고 시작하더라고. 우리는 별로 프리랜서 큰 기대 안 합니다. 이 말부터 들어가.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프리랜서들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정말 열심히 했고 해서 들었는데 왜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냐고. 자기들은 안 믿는데. 그래서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약은 3개월.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 아까 여기 몇 개월? 7개월? 7개월 얘기했나? 8개월 했나? 8개월이라 했죠. 일단 3개월 계약해. 그리고 3개월 지났을 때 이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해서 5개월 나머지 다시 계약하는 거지. 중간에 자르겠다 이거지. 못하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 그래서 프리랜서를 별로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프리랜서와 내가 프리랜서가 됐을 때를 보는 프리랜서.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정규직으로 계속 들어가서 사람을 이제 프리랜서를 뽑을 때 또 그렇게 나도 이제는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많은 프로젝트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있다. 정규직은 끌어주는데 프리랜서들은 돈이 많이 나가니까 좀만 못하면은 빨리 바꿔야지 사람을. 네,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정규직이 좋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못한다, 회사에서 끌어줘.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내가 계속 성장할 수가 있어. 물론 프리랜서도 할 수 있어. 근데 회사에서 뒷받침해주면서 컴퓨터도 다 주잖아. 컴퓨터 다 주잖아. 뭐 중고든 어쨌든 내가 새 노트북을 받든 남이 쓰던 걸 받든 어쨌든 컴퓨터도 다 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할 수가 있어.
근데 프리랜서를 하면은 컴퓨터 사야지. 요즘에 컴퓨터가 많이 내려갔지만 뭐 아무튼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성장하는 거고 했을 때는 정규직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개발자로 들어가서 이제는 설계도 할 수 있고 PL도 할 수 있고 PM도 맡을 수가 있어. 내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게 단계가 있어. 개발자는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진짜 돈 잘 벌려면 설계자가 가야 돼. 그러니까 설계자가 되면 보통 PL급이거나 PL에 준하거나 하면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것 같아. 보통. 그러면 연봉이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등급이 이제 특급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런 포지션에. 그러면은 회사에서 돈 많이 받으니까 많이 줘. 그리고 회사에서도 뭐 부대비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돈 빼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뺀 돈에서 또 프로젝트 비용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월 30만 원? 30만 원씩 프로젝트 비용으로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좀 청구하면 돼. 그럼 30만 원 나오고. 그리고 교통비도 또 일부 나오고. 뭐 이래서 좋더라고. 저는 아직 팀원이에요. 팀원. 올해 하는 거 봐서 올해 이제 내년까지 현재 프로젝트가 내년 6월까지인데 6월까지 하는 거 봐서 이제 뭐 팀장을 시키든 뭐 하든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팀장에 큰 관심은 없는데 시키면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프리보다는 정규직. 그러니까 저도 지금 프리를 한번 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 정규직 전환한 이후로 계속해서 정규직만 하고 있다라는 거. 괜히 정규직 하는 거 아니죠. 정규직이 저는 낫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주변에 아직도 프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프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프리보다는 정규직을 합니다. 근데 정규직도 못하면 잘려. 못하면 내보내. 그러니까 아무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사 서비스 하다가 맞죠? 연봉을 엄청나게 낮춰서 들어왔어요. 받는 수령 금액으로 100만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어차피 뭐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뭐 100만 원 줄어도 뭐 낮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낮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해서 더 올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뭐 SI 회사 들어와서 SI로만 돈 벌 생각은 아니에요. 앞으로 강의도 할 거고 더 열심히 해서 강의도 할 거고 또 책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이에요. 책도 한번 내고 이제 한 권밖에 안 됐는데 자바 책도 개정판 만들다가 포기를 했어요. 워낙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SI로 다시 넘어왔으니까 또 짬짬이 시간 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전전회사 직원들 만났어요. 제 팀원들이 어떤 사람들 제가 다 데리려고 했는데 뭐 회사가 뭐 그렇게 뭐 그냥 노멀한 SI 회사니까 애들이 뭐 불평불만 있나 싶어서 그러면 우리 회사 와라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다들 좋은 대우 받고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굳이 우리 회사 와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 나는 회사 좀 가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들은 것 같아서 오라고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만났는데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석사 내 대학원 나온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도 뭐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야 너 내년에 뭐 준비되면 와 면접 보러 와 이랬더니 가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친구도 싫으니까는 거절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오라는 데가 많이 여러 군데 있다 하더라고. 그래? 그러면은 거기 가 하고서 저는 올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굳이 갈 데 많은데 저는 갈 데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라고 한 거였는데 많으니까 그러면 오지 마라. 저는 만약에 팀장이 되면 이제 팀원들 면접 봐서 뽑아야죠. 보통 직원을 뽑을 때 대표님하고 영업 쪽에서 뽑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영업 하시는 분이 개발자 출신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팀장이 되면 제 팀은 제가 뽑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프로젝트 수행 중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그래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어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할 거리 나오면 또 영상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